사면을 안 해주면 같이 죽겠다며 오야붕이 대통령에게 공갈을 쳤습니다. 이거 쉽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오야붕 신기를 건들고도 온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하영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영 너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리방송을 애청하신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갑자기 웬 인사말인가 하시겠지만은 지금도 시골에 가시면은 우리네 어르신들이나 그 속에서 자랐던 분들의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는 6.25 전쟁통에서 먹을 게 없어 피죽도 못 먹는 시절에서 나온 생긴 인사말로서 그때 당시에는 아침에 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생활 습관이 지금에 와서도 영향이 된 뜻으로 보입니다. 이는 요즘 국민 불안으로 카톡 검열이니 민주파출소니 혹시 요주의 인물들을 감시하는 조가 있을 것 같은 불안감으로 자빨 괴물 정권에서 밤새 안녕하는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 말이 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몸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눈물 나도록 감사할 것은 저희 부산의 소리 방송 구독자가 단 2개월 만에 3,700명의 구독자가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것은 가슴 깊이 잘 새겨서 보수 우파 여러분에 의해 보수 우파 여러분을 위한 부산의 소리 방송으로 성장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저희 부산의 소리 방송을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소리 방송에 힘이 불끈 솟는 것은 구독, 좋아요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괴물 정권의 나라를 통째로 넘겨버린 지도 오늘로 13일째 됩니다. 그들에게서 정권이나 집권이라는 정치 단어를 쓰기가 쪽팔릴 정도로 양아치 조폭 집단이 따로 없습니다. 1년도 아닌 집권 10여일 남짓 지났을 뿐인데 먼저 본 놈이 임자인 듯 그들 앞에 놓여진 먹잇감을 두고 암투를 벌리는 것 같은, 그리고 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계산서 청구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좌우할 것 없이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도 청구서를 들이대며 괴물 정권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인정해달라며 얼음장을 놓고 있는가 하면 또 이 괴물 정권이 삽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면 청구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는 전과자 오야붕을 숨기느라고 목숨 바친 양아치 전과자들로서 교도소에서 억울한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오야붕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죄인으로서 그 죄가의 몸통은 오야붕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죠. 특히 이것들은 이재명 오야붕과 직결된 사건으로 전과자들이 이유 있는 사면 청구서로서 모르쇠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혀서 혈관 터지는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이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황 자리에 앉자마자 마구잡이식 인사 그 첫 번째 자충수가 된 것이 검찰 특수등 출신 오광수를 민정수석이라는 사정의 칼을 쥐게 하여 악다고 하는 개돼지들을 마구잡이 족치라는 인간 백진 특명을 받았었는데, 이 인간 뚜껑을 열어보니 본인 자신이 사정의 칼을 맞이할 정도의 비리가 있다는 겁니다. 차명 대출이니 뭐니 비리를 엄청난 비리 때문에 결국 못 견디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린 전과사범 정치자금법으로 2번이나 형을 받은 전력에 이어 또 2018년 4월 5일 하루 동안에 9명에게 동시에 1천만 원씩 빌렸다고 차인증을 썼다고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개소리를 한 사람이 있죠.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입니다. 이 인간은요, 까도 범죄만 튀어나오니 오야붕이 바지 오줌 쌀만도 안 하겠습니까? 전과자 대통령이나 전과자 국무총리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알았으면은 그런 사건이, 그런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뻔뻔하게도 청문회 때 봅시다, 이런 말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모두 낙마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고발하면 이것들은 교도소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후보 지명권자가 김민석의 수많은 전과와 가족범죄 혐의 그 내용을 모르고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거 보는 것은 그거는 이재명을 개털로 보는 것이고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이 집단의 성향을, 정치 성향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혹시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작전 느끼면 안 됩니까? 왜 그 고등어 폭판 똥가리 북계 김정은 새끼 수법처럼 좌빨들의 전형적인 뻔뻔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자,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심각한 사태가 보물처럼 터지고 있는데, 이 괴물 정권이 걷잡을 수 없는 패망의 길로 폭망하게 가는 전주곡으로서, 왜 기곡 산장에서 곡성을 듣는 그런 음침한 느낌이 듭니다. 귀신의 울음입니다. 곡성이. 자, 우선,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은요, 이재명이 형님이라 할 만큼 확실한 관계가 있는 인간인데, 그는 2024년 11월 28일 징역 5년 대법 확정으로 감방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하영인데요. 불법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2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뇌물로 준 뇌물 및 외국간 거래법 위반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6월 5일입니다. 얼마 전에 6월 5일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만 원으로 대법 확정 신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6월 5일이면은 불과 며칠, 한 10일 조금 더 됩니까? 잉크도 안 마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올랐는지 사면을 안 해주면은 같이 죽겠다며 오야붕이 대통령에게 공갈을 쳤습니다. 이거 쉽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오야붕 신기를 건들고도 온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하영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영, 너 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된 미스터 송트남, 송영길은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구를 이재명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 당시 송영길은요, 오세훈한테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지역구를 넘겨주고 결국 불나방이 된 송영길과 오야붕, 그들끼리 어떤 미래학이 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스터 송트남은 오야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재명 오야붕 만만세 찬양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또한 곧 풀려난다는 꿈이 부풀어 있겠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파렴치 전과자 조국입니다. 여기서 조국은 우리나라 조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학령 위조 당사자인 조민의 아버지입니다. 만일 이번에 조국 땅에서 대선 주자를 냈으면요, 이재명 의원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조국은 송영길 못지않게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인간 청구서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핵심 척건들 정진상,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김용, 하천 대유의 대주주 사기꾼 김만배, 남욱 등 이들은요, 전자발찌를 차고 일단 보석으로 밖에서 쳐놀고 있지만은 범죄자 탈을 쓴 채 사회생활 일상이 일부 제한되어 있는 최악의 저수지 개들입니다. 1심이 이달 말경 변론 종결하고 7월 선고가 내려지면 어쩌든지 오야붕 입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자들이 내놓은 청구서가 이재명의 발목이 아닌 허리춤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서 괴물 정권의 연장이냐 폭망이냐 존폐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빙산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 중 한 개라도 터지나 한다면 이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범죄 오야붕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이틀 전 캐나다 G7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나 강력한 나라 7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옵섭으로 참석한 이재명이 트럼프와 대화도 못하고 홀대 속에 혼자 쪽팔리게 귀국한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아니, 트럼프도 그렇지. 지가 미국 대통령이지 감히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을 오라고 해놔놓고 개무시하고 안 만나고 지 볼일을 보러 가면은 그 일은 개 같은 경우도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한마디로 개망신 당하고 혼밥 먹었던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나 친북 친중이고 반미주의자 이재명이 주최국 캐나다나 트럼프에게 평을 당하고 개쪽을 팔았다니 국민 체면도 개쪽입니다. 앞으로는 나갈 일이 있으면은 그리 가지 말고 북이나 저는 한영해주는 쎄쎄 중공으로 가지.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는 거는 국제 개망신은 앞으로는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양지상 밖에 나갔으면은 개쪽은 뭐 파란 거고 집 나온 짐에 나라 폭망 직전인 이란에 가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좀 위로 좀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대한민국 서유가 안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외교하고 오는 게 그나마 반본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잘 하고 잘 돌아오이소. 감사합니다.